안녕하세요.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나 싶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대나무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그냥 누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으니 저 혼자 한탄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고부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두 집안이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나요? 장서 갈등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가 시어머니와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만큼 남편 또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안이 결혼하는 것인 만큼 그 정도 의견 차이는 당연히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평생을 저희 할머니한테 당하고만 사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아직도 잘 살고 계시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제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게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견딜 만큼 견디고 버틸 만큼 버티다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편과는 중매 결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사랑이란 게 안정적인 기반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조건 따져가며 남편 골라서 시집갈 만큼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결혼할 때 있어서 양가 형편이 비슷하고 두 사람 벌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느 한쪽 기우는지 법고 서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결혼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테고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거기서 썩 좋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랄까, 남자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이쁜 여자를 찾는 거고 여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이왕이면 명예까지 있는 그런 남자를 찾는 거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 욕심이란 게 있는 법이고 아마 다른 소개받는 분들도 회사에 요청한 게 있으니 매칭 자체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회사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다만 저는 단지 저랑 비슷한 형편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계속해서 제 나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제 직업을 가지고 절대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며 계속 M1 사람들만 소개를 시켜주곤 했어요. 결국 그렇게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를 소개받는 건 포기하고 저희 부모님 인맥들 아름아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소개받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떠나서 남편하고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조건만 맞아도 감지덕지였을 텐데 성격이나 취향까지 비슷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남편 또한 저와 몇 번 만나면서 어렴풋이 저랑 결혼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 사람 마음이 맞으니 연애 시작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양가 형편도 비슷했고 두 사람 벌이도 비슷했다 보니 나름 저 스스로가 이 결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당시 남편이 나이가 조금 있었다 보니 시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제쯤 날짜를 잡아야 하나, 언제가 좋겠나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건가 떠본다기보단 무언가 다른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솔직히 말할 게 하나 있다면서 신우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로 2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신우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남편과 저희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신우 눈치를 봤던 겁니다. 처음엔 신우가 저희가 뭘 하던 말던 별로 관심 없다는 눈치로 저희가 거실에서 자리 깔고 앉아 이야기 나누는 동안 혼자 자기 할 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입에서 결혼은 언제쯤 시키는 게 좋으려나 하는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이쪽엔 관심도 안 주던 신우가 갑자기 돌변해서는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선은 저한테 고정을 해서는 시부모님께 한마디 하더군요. 절대 나보다 동생 먼저 결혼시킬 생각은 하지 말라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알지 않느냐며 시부모님께 한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말은 시부모님께 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저한테 하는 경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신우가 저러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니 시부모님이 쩔쩔매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당신들이 잘 이야기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셨죠. 어차피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었다 보니 결혼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우가 저러는 꼴을 보니 괜히 결혼이라도 먼저 했다가 평생 좋게 지내기는 글렀다 싶어서 1년 정도는 더 연애를 해도 괜찮겠다고 남편한테 말했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누나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신우 눈치를 그 정도로 보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결혼 먼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친정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누나 되는 사람이 당연히 양보를 해야지 자기 때문에 동생 혼사길까지 막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괜히 저러다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우리 딸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시간 낭비만 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한 살 더 먹고 노처녀가 괜히 되는 거겠냐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 꼬이면 문제없이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게 두지는 않겠다고 이번엔 자기도 나서서 누나가 저희 결혼하는 데 있어서 깽판 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지나서 이번엔 신우를 빼고 시부모님을 따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안심이 되었던 게 시부모님 또한 신우 때문에 저희들 결혼을 늦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막상 저희가 결혼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한들 신우가 땡깡 부리는 것 때문에 고생이야 좀 하겠지만 자기가 뭐 어쩔 수 있겠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시면서 일단 신우는 생각하지 말고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자리 자체가 아무래도 남편이 저희 집에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라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결혼 이야기 나왔다고 해서 당장 결혼하는 것보다 조금 느긋이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일단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할 때가 와서 신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땐 시부모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신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혼식을 올려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우도 이번엔 남편이 진짜로 자기는 상관 안 하고 결혼을 하겠다 작심을 한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챘던 건지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시킨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족들 앞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우가 한참을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지내면서 있었기에 갑작스런 결혼 소식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들 놀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덕분에 동생 혼사길도 망치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시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셨답니다.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신우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던 건지 아예 저를 이미 올케처럼 여기는 듯 싶었어요. 가족들한테 결혼할 상대방을 인사시키는 그 자리에 저까지 불러냈거든요. 제가 거길 왜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불렀는데 가야지 싶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도착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도착을 했고요. 주인공인 신우가 결혼할 상대방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그랬겠지만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표정이 약간 얼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신우가 결혼 상대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외국인이었거든요. 키도 거의 190은 되어 보였고 덩치도 엄청 좋았어요. 연갈색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금발에 수염까지 덥수룩한 게 약간 어딘가 군인 같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자신을 미국에서 왔다고 소개한 그 사람은 처음 한국에 원어민 강사 일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본격적으로 학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한국에 눌러앉게 되었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문제없이 가능할 만큼 한국말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험상궂다고 표현해도 어색한 점 하나 없는 첫 인상이었지만 나름 한국말로 농담도 하면서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인상과는 다르게 노력도 많이 하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내심
시부모님도 신우가 혹시 어디서 개차반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드는 건 줄 알고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데려온 상대가 금갈색 머리 외국인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몇 마디 나눠보고 이내 마음에 들어하는 듯한 눈치셨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되고 학원 사업을 준비 중이라니 능력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혼은 신우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화가 다른 만큼 생각하는 것도 다르긴 다르구나 싶었던 게, 그 사람은 당장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신우랑 같이 동거를 할 생각이라는 말을 전해왔지요. 그건 좀 충격적이었네요. 결과적으론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상황에 신우가 과연 동생보다 먼저 하겠다는 그 결혼 순서를 양보를 해주겠나 싶었거든요. 그날 자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저와 남편의 결혼에 대해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건 시부모님이건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죠. 가만히 있었다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 표정이 괜히 신우 심기를 건드릴 것까지 있느냐 하는 표정이었는데, 예상외로 신우가 먼저 결혼식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냐며 이젠 그런 거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저희도 그럼 그렇게 알고 결혼식 날짜부터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자리는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애초에 온 가족이 신우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눈치를 보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신우 결혼 문제만 해결하면 저희들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의 우선이었습니다.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저의 어리석음이었죠. 아무튼 그 자리가 있은 뒤 몇 주 지나지 않아 신우가 시댁에서 나와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우락부락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 이따금씩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까탈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신우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 같이 시간 보낼 때만큼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를 챙겨줬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음식은 좋아라 하는데, 술, 그러니까 소주만큼은 아무리 마셔봐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며 항상 저희 올 때마다 한 병에 몇십만 원씩 하는 양주를 준비해서는 그걸 몇 병씩 마시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술을 좀 좋아라 하던 편이다 보니 누나 덕분에 양주를 종류별로 다 먹어본다며 좋아했어요. 둘이 사는 집이 넓지는 않았지만 나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고, 미국 문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희를 집에 초대할 때마다 저희 생각나서 샀다며 뭘 그렇게 뜬금없는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마냥 그 사람이 사업을 준비 중이라 하더니 여유도 있고 씀씀이도 큰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반, 저희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상상도 못한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까지 터져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세상 사이 좋아 보이던 신우와 그 남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문제였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동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신우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둘이 목표하는 바가 달랐다 보니 누가 먼저든 간에 언제쯤부터는 불협화음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과 동거에서 나오는 의견 차이 같은 사소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는 수가 부쩍 줄어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나기는커녕 아예 연락조차 자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가 보다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눈치였는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난데없이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초인종부터 누르는 게 왠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웬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느냐 물으니 신우가 지금 그 남자랑 싸워서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근래 들어서 둘이 다툼이 잦았었나 봐요.
신우는 끝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다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하루만 신세를 지겠다는 말뿐이었지요. 하루 정도는 신세 지는 거 문제는 아니지만 왜 더 가까운 시댁을 두고 우리 집을 찾아온 건가 싶었어요. 오갈 곳이 없다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서 딱히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내쫓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날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재워준 그 날을 기점으로 신우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루만 신세지자고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참 심했을 때는 일주일에 3번도 왔던 적이 있어요. 뭘 어떻게 다투길래 허구한 날 집을 뛰쳐나오나 싶었고 남편도 누나 성질머리가 저래서 집을 나오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하루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몰골을 한 신우가 짐까지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눈탱이가 시퍼렇게 멍들어서 아주 잘 익은 왕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그 남자가 힘으로 신우를 제압했었나 봐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같은 남자라도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덩치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신우가 상대가 되었겠나요? 신우 몰골을 보아하니 그간 신우랑 관계가 어쨌건 간에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이거 경찰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신우가 호들갑 떨지 말라고 경찰 부를 정도의 일이었으면 자기가 진작에 불렀을 거라며 저를 딱 막아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신우를 데리러 왔어요. 그 어설픈 한국어로 어눌하게 이것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왠지 모르게 빈정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를 데려가는데 남편이 암만 자기 누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도 그래도 가족이고 그래도 누난데 자기 누나를 저렇게 만든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남편이라고 해서 상대가 되었겠나요? 남편을 2개는 합쳐놓아야지 그 사람 1명분 될까 말까였는데 남편이 할 말은 많아 보였지만 누나가 괜찮다니까 그냥 참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아서라고 한마디 했어요. 여자도 저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못 패겠냐고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라고 남편을 말렸어요. 둘이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하면 뭐 부부나 다름없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도 하고 그동안 저 또한 2사람 문제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막상 신우가 저런 꼴을 당한 걸 보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부모님도 신우 상황이 어떤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우리 집에만 찾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랑 연락이 조금 뜸해지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이미 매일같이 다투는 일이 생겼고 그때는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에 그렇게 들락거렸다는 거예요. 하도 자주 오니까 아버님이 그 남자한테 내 딸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도망 나오게 할 수 있냐며 뭐라고 잔소리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주 얼굴이 도깨비 마냥 시뻘개져서는 시댁을 한번 뒤집어 놓을 뻔 했었다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로 따로 찾아오는 일 없어서 이제는 둘이 잘 지내는가 보다 싶었는데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신우 딴에는 저러다 그 남자가 시부모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겠다 싶어서 저희 집으로 도망오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신우가 그렇게 다투는 걸 알고 계셨다면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냐 물었어요. 신우가 저희한테는 도무지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오셨어요. 사실 그 남자가 사업을 알아본다고 했지만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둘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당장 보증금 할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이 피땀 흘려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얻어준 거고 거기에 신우가 직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건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둘이 일도 안 하는데 집이 해결되었다고 한들 생활비가 어디 있었겠나요? 결국 시부모님이 2사람 생활비까지 대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사줬던 쓰잘데기 없는 선물이며 저희 마시라고 선심 쓰듯 까줬던 양주며 밥까지 전부 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 돈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2사람 씀씀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시부모님이 언제까지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때가 또 마침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코로나 겪는 동안 시부모님 장사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엔 그간 모아놓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신우한테 퍼주고 있었던 거라네요. 그런데 이제 여유분까지 돈을 전부 써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두 분이 신우한테 계속 돈을 대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두 분 노후 자금을 전부 다 쓰신 건 아니지만 여유분을 탕진하는데 고작 1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활비가 끊기게 되니 그 남자가 그것 때문에 뿔이 나서 신우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고 결국엔 그렇게 매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신우가 눈이 시퍼렇게 돼서 우리 집에 짐 싸들고 도망 나오기까지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니 시부모님도 엄청 충격을 먹은 듯 보였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애초에 집에 데리고 온 첫날의 결혼 생각도 크게 없어 보였는데 그때 신우 동거를 못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했었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니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둘이 같이 살게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신우가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난데없이 저희한테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후회를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빼놓더라도 일단 신우까지 같이 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를 시댁으로 불러내서 온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들 하나같이 신우한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서까지 같이 살고 있냐고 그냥 결혼 안 한 거 천만다행으로 알고 그 인간하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우도 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럼 나는 다시 이 지긋지긋한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긴 싫다고. 그냥 엄마 아빠가 돈만 제때 보내주면 없었을 일이라면서 자기 인생 망칠 생각 마시고 돈이나 보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게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생각 없고 평생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으로 빌어먹고 살 생각밖에 없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그런 이유라면 나도 더 이상 신우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한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신우를 걱정해준 건데 신우는 그냥 부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그런 이유라면 둘이 싸우고 나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날까지 우리한테 친한 척하던 신우도 마음이 상한 건지 저희 결혼 전에 알고 있던 원래의 신우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너네 집 가나봐라 씩씩거렸는데 막상 그 이야기 나누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곤 하루만 신세 좀 지겠다고 찾아오더군요. 저 또한 했던 말도 있고 그러니 진짜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일랑 없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이런 엄동설안에 어떻게 누나한테 노숙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기어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염치 좀 챙기라는 식으로 한마디 꺼냈는데 신우도 그때 와서는 시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니들 때문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니 어쩌니 하면서요.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동거하라고 등 떠밀었냐. 어차피 형님이 그 남자랑 동거 안 했어도 형님 무시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식 올릴 생각이었다고요. 그렇게 신우랑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 남편도 눈치를 챙긴 건지 거기선 그걸 우리 탓을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어떻게든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 생각은 그만하고 그 사람하고 정리하고 직장을 구하라고 이미 보증금 들어가 있는데 시댁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당장 생활비는 더 나가겠지만 형님이 직장 구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다. 다시 한번 강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줬더니 신우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니 지금 답답해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 앞에서 약한 척 질질 짜고 자빠졌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누나 눈물을 보더니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그 길로 지 누나한테 달려가선 울긴 왜 우냐며 누나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나한테 너무하다고 누나가 그래도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어서 찾아온 건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 필요가 있냐며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며 누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신우를 방에 데리고 가서는 둘이 이러쿵저러쿵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있다 나오더니 남편 하는 말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돈을 벌 방법 정도는 대신 알아봐 줄 수 있지 않냐며. 일단 수입이 생기면 둘이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지 않겠냐. 둘이 잘 지내는 거 직접 봐서 알지 않느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빠질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며칠 지나서 남편이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과외 자리를 알아왔나 보더라고요. 전단지 만들어다 여기저기 붙이고 당근에도 올리고 하면서요. 당장 누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직장 구해서 일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과외 자리면 하루 한두 시간 짬만 내면 되는 거니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고 원어민이니만큼 페이도 세서 조금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 월급만큼은 벌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남편의 아이디어가 먹히긴 했어요. 아무래도 원어민 직접 과외를 원하는 집이 많다 보니 연락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신우한테 과외 공고 올리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고 그 길로 신우네한테서 손을 뗐고요. 수입이 생기니 신우가 싸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다시 신우가 빠지게 되니 남편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해결했구나 싶었더니 여지껏 신우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건 문제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신우랑 그 남자가 다시 평화롭게 된 데에는 남편 공이 컸지만 저랑은 앙금이 남아있었다 보니 둘이 다시 사이가 좋아졌더라도 예전처럼 저희를 집에 초대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이는 정말 좋아졌던 건지 그렇게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경사였죠. 시부모님도 이젠 아이가 생겼으니 그 남자도 동거를 끝내고 결혼을 하자고 들지 않겠나 나름 그런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신우네가 다시 저희한테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보나마나 조카 생겼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내고자 연락을 했던 걸 테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신우가 안정이 되는 편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 그 상황을 애써 반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가 임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다며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몸매 관리 좀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웨딩 사진을 어디서 했니? 스드메 정보는 어디서 얻었니? 그런 심심한 이야기를 한참 신우랑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우 아이 태어나기 2달 전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신우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펑펑 울면서 저희 집이고 시댁이고 전화를 돌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제임스가 온데간데 없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화 끊기가 무섭게 그 길로 시부모님 모시고 신우네 집으로 달려갔죠. 도착했더니 신우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급한 대로 자기 집 몇 개만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편지 한 통도 남겨놓지 않고요. 그간 얼마나마 벌어서 모아놓은 돈도 동전 한 입 남겨놓지 않고 싹 다 챙겨간 상황이었어요. 대놓고 야반도주를 한 건데 암만 전화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미쳤다고 전화를 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 뒤로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요. 남편이 어떻게든 그 사람 찾아내겠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애초에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도 아니었고 저희가 알고 있던 모든 개인정보가 다 가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나니 그 사람 찾아내는 건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 이후로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어요. 신우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요. 예정일이 다가와 가는데 딱히 다른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집념을 발휘해서 그 인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찾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의 SNS를 찾아낸 거예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사진을 올리는 걸로 봐서 자기가 뿌려놓은 씨는 신경도 안 쓰이는 듯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듯 보이더군요. 충격적인 건 저희가 알고 있던 이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그쪽 나라에 이미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정까지 꾸리고 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꼬리를 잡았다는 게 어디냐 싶었고 저희는 그 길로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 비청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힘든 길이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이제 다 해결했구나 싶었는데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신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남자를 인터넷으로 찾아낸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신우도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옆에 같이 앉아 있었죠. 신우 몰골을 보니 그간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참 딱해 보였죠. 그런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잠시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거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게 절대로 좋은 일로 부른 건 아니겠구나 하고 대충 감이 오긴 했는데 이어진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정말 제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곧 태어날 신우 아이를 저희가 맡아서 키우면 어떻겠냐고요. 당신이 알아봤는데 어떻게 조금 수만 쓴다면 조산원 같은 데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저희들 이름으로 할 수 있다더랍니다. 신우가 그 자식하고 결혼한 사이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않냐며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저희가 태어날 신우 아이만 거둬주기만 하면 신우는 아무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좋은 게 다 뭐냐시며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니겠냐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신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이냐며 따지고 보면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상황을 저희 탓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말 꺼내기 전에 제가 한마디 했죠. 저희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 사람하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형님이 그 인간 안 만났어도 우리는 형님 사정 볼 것도 없이 그냥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딱 잘라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가만뒀으면 그 인간하고 헤어졌을 건데 니들이 오지랖 부려서 일자리도 구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아이가 생긴 거 아니겠냐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부탁도 이 모든 상황을 저희 탓으로 몰고 있는 신우의 억지도 어이없었지만 그 와중에 제일 어이가 없던 건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절대로 신우 애를 키울 수 없다는 제 말에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옆에 앉아서 저한테 소곤거리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고 나서 들어줘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고 살아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불쌍한 우리 누나 인생 구제해주는 셈 치고 아이를 우리가 키워주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던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제 편을 들어주면 뭐해요. 정작 중요할 때는 가족 편을 들어주는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기분이 딱 이런 기분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식 입양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겠냐며 그냥 가슴으로 낳은 우리 자식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끝까지 자기 가족들 편을 드는 거예요. 거절해봐야 이 인간들한테 피도 눈물도 없다고 평생 원망이나 받을 텐데 더 이상 제가 이 인간들하고 한 가족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이야기에 이 인간들이 겁먹고 신우 애 키워달라는 말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집구석이 똥통이라는 걸 깨달았기에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그럼 출생신고만이라도 제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되냐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말인즉슨 어차피 저는 이혼녀 딱지를 달 테니 출산 기록이 남는 것쯤은 아무 문제 아니지 않냐는 소리였어요. 이혼하고 양육권은 자기들이 가져갈 테니 신우 서류만 깨끗하게 해달라는 소리였죠. 그 길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의 시부모님까지 다 싸잡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단체로 정신 나갔냐고 제정신 좀 챙기라고요. 신우가 이혼한 기록이 없으니 출산 기록만 어떻게 하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미 우리 결혼한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신우 결혼은 평생 긁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깟 기록 몇 개 있고 없고 한다고 신우가 앞으로 결혼해서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면 큰 오산이라고요. 그거 아니었어도 평생 혼자 살았을 인생이니 적어도 평생 혼자 외롭지 않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애나 똑바로 키우라고 한마디 해주고 남편도 그렇게 누나애를 키워주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누나랑 합가해서 네 조카 아빠 노릇이나 실컷 해주라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그 집구석을 뛰쳐나왔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신우에 태어나면 펼쳐질 제 인생이 눈앞에 선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협의 이혼 해주기 싫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진흙탕 싸움을 하는 한이 있어도 꼭 이혼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알라 말해주고 저는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아이가 태어났고 순리대로 신우 아이는 신우호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니 적어도 아들까지 이혼남을 만들기 싫었는지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싹싹 빌었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집구석에 남아있는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고 그 길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누나를 위해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자처하던 남편은 막상 신혼에 애가 태어나니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니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내려 신우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 했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겠구나 싶고 이 사람과 진짜 내 아이를 만들지 않은 게 정말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신우는 내 인생 망했다고 아이 태어나자마자 방문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국 애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우게 되었고요. 정신 못 차린 딸 하나도 버거울 텐데 갓난아이까지 키우게 되었으니 시부모님 노후의 고생길이 안 봐도 눈에 선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쓸데없는 정에 휩쓸리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결심한 제 선택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이고 결국 이혼녀가 되긴 했지만 저야말로 제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날려먹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